세상에서 가장 비싼 미소. 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떤 표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밥상 앞에서 더 먹으라며 웃으시던 얼굴, 학교에서 돌아온 자식을 맞이하며 웃으시던 얼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으시던 얼굴. 그런데 여러분, 그 미소가 공짜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미소의 뒤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어머니의 그 환한 웃음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진 것인지를,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깎아내어 만들어진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울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늘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지금 어머니가 곁에 계신 분들, 영상이 끝나고 나서 꼭 어머니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십시오. 그 미소 뒤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는 자식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평범했던 행복, 그리고 갑작스러운 성공. 그녀를 정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여사님은 정말 평범한 어머니셨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도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는 산.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짓고 살림하는 일상. 남들과 다를 것 없는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에게는 그 평범함이 전부였고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는 것을 보는 것, 저녁에 돌아오는 아이들 신발 소리를 듣는 것, 주말에 온 식구가 함께 밥상에 앉는 것. 그 하나하나가 정 여사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아직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정 여사님은 두 아이를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특별히 아프거나 이상한 곳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되었으니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오셔야겠다고.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던 날 의사가 말을 꺼내는 순간 정 여사님은 그 눈빛에서 이미 알아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치료 방향을 설명했지만 그 말들이 정 여사님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병원을 나오는 길, 정 여사님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서 정 여사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티를 내지 않겠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이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이겠다고. 두 번째 이야기, 웃음을 만들어내는 시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제라는 것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만큼 정상세포도 상합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은 몸을 가누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구역질이 멈추지 않고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부작용이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 여사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치료를 받고 돌아와 누워있다가도 2시가 되면 정 여사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거울 앞에 앉으셨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볼에 연지를 찍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자 눈썹을 그리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자 예쁜 머리핀으로 가릴 수 없는 부분을 가리셨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펴들거나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면 정 여사님은 가장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왔니? 엄마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아이들이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오늘 뭐해? 하면 웃으면서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면 눈을 반짝이며 들으셨습니다. 방금까지 통증으로 이를 악물고 계셨다는 것을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정 여사님은 다시 누우셨습니다. 웃는데 힘을 다 쓰셨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정 여사님은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앞에서 3번 웃어주기 성공. 3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뒷모습. 아이들이 어머니의 진실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병원 복도를 지나다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닦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뭔가 보면 안 될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웃음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항상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어머니.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는 어머니. 그런데 왜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을까? 아들은 다음날 인터넷으로 어머니의 병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화장을 진하게 하신다는 것, 점심을 잘 드시지 못한다는 것,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신다는 것. 어머니는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처럼 웃으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서도 웃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4번째 이야기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던 고통. 정 여사님의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치료보다는 통증 완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진통제를 쓰고 있는데도 통증 조절이 쉽지 않다고. 췌장암의 통증은 의학적으로도 가장 극심한 통증 중 하나로 분류된다고. 그 통증을 정 여사님은 아이들 앞에서 매일 감추셨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통증이 심할 때 신음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통제를 맞은 뒤에도 전혀 가라앉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입술을 깨물고 손을 꽉 쥐고 버티셨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들이면 너무 꽉 쥐어서 남편 손에 손톱 자국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정 여사님은 숨을 고르셨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 오기 직전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렇게 웃으실 수 있었냐고 남편이 여쭤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 여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그 애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날 보는 눈빛 있잖아. 그 눈빛만 보면 아픈 게 잠깐은 사라지는 것 같아.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진통제야. 자식의 눈빛이 진통제였습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자식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에게 다른 세상이 열렸던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마지막 유언 그리고 일기장. 병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정 여사님은 더 이상 거실로 나오시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는 방 안에서 맞이하셨습니다. 그래도 화장만큼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누워서라도 볼에 연지를 찍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애들 왔어? 이리 와, 엄마 옆에 앉아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 여사님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온 가족이 어머니의 침대 곁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웃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야윈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힘들면 이제 그만 웃어도 돼.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 다 알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정 여사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가느다란 손가락을 들어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이 아들의 뺨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얘야. 엄마는 아파서 울었던 시간보다 너희를 보며 웃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단다. 너희의 엄마로 살 수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그 말이 정 여사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딸이 어머니의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던 날부터 한 줄 한 줄 적혀 있는 기록들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오늘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진통제를 2번 맞았는데도 새벽에 잠을 못 잤다. 머리카락이 또 많이 빠졌다. 몸이 너무 무겁다. 그런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읽다가 자꾸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알게 될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매 페이지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앞에서 3번 웃어주기 성공. 나의 미소가 아이들에게 평생의 용기가 되기를. 딸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3번 웃어주기 성공. 어머니에게 우리 앞에서 웃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매일 달성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적으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딸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결론 어머니의 미소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눈물이 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곁에 계신 어머니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미소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지탱해주던 그 따뜻한 미소 뒤에는 당신의 고통을 억누르고 깎아 만든 눈물겨운 인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습니다. 정 여사님의 일기에 적힌 그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도 아이들 앞에서 3번 웃어주기 성공. 웃음이 성공해야 하는 과제였던 어머니. 그 과제를 매일 달성하신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까지 행복했다고 하신 어머니. 그 행복이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파서 우는 시간보다 자식을 보며 웃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하신 그 말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웃는 그 시간이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이니까요. 지금 어머니가 곁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웃음을 당연하게 받지 마십시오. 그 웃음을 받았으면 돌려드리십시오. 오늘 어머니 앞에서 활짝 웃어드리십시오. 행복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자식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놓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자식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빛이 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곁에 계신다면 손을 한번 잡아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십시오. 엄마, 나 행복해. 엄마 덕분이야.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을 기다려온 말이었을 테니까요. 오늘도 지혜의 보물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 깊이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생각나는 분들,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